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때로는 1년 전부터 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체중 감소,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인지 변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고 소중한 시간을 준비 없이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고 후회하는 대신 의미 있는 작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신호를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과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고 후회 없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생애의 마지막 신호 6가지와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더 질 높은 의료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저는 60년 이상 노인의학 현장에서 활동해온 박정우라고 합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노인 돌봄과 말기 환자 케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오랜 경험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기 약 1년 전부터 여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의사였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마르시고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에도 흥미를 잃으셨을 때 저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게 어머니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저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가 평생 노인 돌봄에 헌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 좌우명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신호는 눈에 띄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 부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개월 동안 8kg이 넘는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의 몸이 서서히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욕 감퇴와 미각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저하의 징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영양 섭취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 한 숟가락이 영양가 높은 음식 한 접시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극심한 탈진과 쇠약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활동조차 힘들어지고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쇠약함은 심장 기능 저하와 신진대사 둔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78세의 김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 10분만 걸어도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할머니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좌절감과 고립감을 느끼십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시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회복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찾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인지 기능 저하 및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능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억력 감퇴, 혼란스러움,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등이 관찰되는데 이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60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이 변화가 가장 가족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생 논리적이고 침착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사회적 교류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박 교수님은 은퇴 전까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탄시켰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몇 달 동안에는 과거의 추억,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에 더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현재의 대화보다는 50년, 60년 전의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처음에 가족들은 이것을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내면으로 후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신다면 잠깐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60년 의료 경험 중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네 번째 신호는 의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중요한 징후로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네 번째 신호는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노인의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 체계도 함께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작은 질병에 자주 걸리고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감염이 치료되면 곧바로 다른 감염이 찾아오는 시기죠. 이는 마치 우리 몸이 더 이상 외부 침입자와 싸울 힘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였던 이 선생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86세까지 단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었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6개월 동안에는 3번의 폐렴과 2번의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감염은 그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작은 상처나 멍이 잘 아물지 않는 것도 관찰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체의 재생 능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샤워 중 살짝 긁힌 상처가 몇 주 동안 아물지 않거나 가벼운 충돌로 생긴 멍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지나친 의료적 개입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염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한 공격적인 항생제 사용보다 증상을 관리하면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치료가 환자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 및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생애 마지막에 중요한 장기로 혈액을 집중시키고 사지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때로는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당황하게 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분의 손과 발은 항상 차가웠고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겨드려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방 온도를 높이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지금 핵심 장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손발이 차가운 것은 할아버지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환자의 편안함입니다. 가벼운 담요를 덮어드리거나 손을 잡아드리는 등의 작은 배려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존재감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6번째 신호는 마지막 단계의 준비와 돌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5가지 신호들은 모두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종종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윤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오래 떨어져 살던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모두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집안 정리를 하시면서 소지품을 정돈하고 중요한 물건들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이름표를 붙이셨죠. 가족들은 처음에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것이 윤 여사님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음식과 물에 대한 욕구가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입술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드리는 정도의 케어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자분들이 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거나 이미 고인이 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라거나 저기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한 것이라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선망이나 환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증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환자에게 평화와 위안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현실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존중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78세의 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거기 앉아 계신 내 친구 보이지 않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네, 할아버지 친구분이 거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는다고 느끼셨고 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며 평온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돌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제 동생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미세하게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고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제가 공개할 내용은 제 6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많은 의사들조차 모르는 또는 알면서도 환자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간호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가족의 임종 상황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2분만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 있는 결정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의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주변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임종을 지켜본 수많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는 외부적으로 반응이 없어 보일 때도 주변의 소리와 대화를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입니다. 한 번은 제가 돌보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모든 의학적 지표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죠. 병실 밖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마도 내일 아침까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을 때 그 환자분이 저를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내일 아침에 내가 없을 거라고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환자 옆에서는 항상 그분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허락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몸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김 박사의 어머니는 말기 폐암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모든 의학적 징후로는 이미 돌아가셨어야 했지만 그분은 놀라운 의지로 며칠을 더 버티셨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분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환자에게 마지막 평화를 선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임종 과정에서의 호흡 변화입니다. 소위 그르렁 소리라고 불리는 호흡은 환자에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이 소리를 듣고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에 축적된 분비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겨진 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이런 말을 해줄 걸, 저런 이야기를 나눌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생각될 때도 여전히 그 말을 전할 기회는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유한 대로 그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죠. 비록 아버지는 외부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심장 모니터링에서는 그 대화 동안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말을 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제 의료 경력 초기에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관점은 크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생명 연장보다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또는 돌봐드린 수많은 환자들은 각자 고유한 이야기와 인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여정에 동행하면서 저는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이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완벽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장 교수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치료사이기 전에 동행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 지혜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었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이 여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노인 돌봄과 삶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조언을 이 채널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액션이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평화와 위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